보험 견적이 궁금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설계사가 견적을 내준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돼서 재물보험 가입을 이제 망설이시는 사업자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희 보험이즈뱅을 통해서 적립보험료는 빼고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재물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민, 윤재원, 이덕열, 이학주, 조주영은 에셋마스터 유니온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이즈뱅. 네, 제 아는 동생이 이번에 배달음식점을 창업을 했습니다. 하셨군요. 그 친구가 이제 불을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까 화재 걱정도 되고 창업이 또 처음이라 이런저런 걱정이 된다면서 보험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할 게 있죠. 네, 자영업자들한테 좋은 보험이 있는지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점이 많아졌죠.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재물보험을 준비하라고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물보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꼭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화재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마 우리 가게에 불이 나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업장만의 문제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쵸. 혹시라도 불이 옮겨 붙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아주 잠깐의 부주의나 방심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큰 경제적 손해를 입기 때문에 화재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재물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벌금도 나오잖아요, 사실. 그쵸, 네. 준비하셔야죠. 맞아요. 화재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시설, 집기, 비품 등의 재산 손실도 보장을 해주는 부분에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재물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사실 말씀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렇죠. 네.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예시로 이해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네. 한번 들어주시죠. 정말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냉매가스관이 파손돼서 내부 아이스크림 등의 동산이 훼손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보상된 사례가 있고요. 또 냉동창고 내에 있는 냉동 모터가 고장나서 안에 있던 편의점 납품용 냉동식품 등의 손해가 발생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육점에서 발생된 사고도 있었는데 냉장고가 고장나서 한우랑 돼지고기가 훼손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귀한 것들이 손실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입산 아니고 한우가. 한우였어요. 네, 이런 부분도 보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설비와 관련된 사고들 외에도 다른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다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빵집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빵을 구매한 고객이 평소 불만이 있었다면서 가게 벽을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손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성격 네. 판단자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상이 되었던 사례고요. 모텔 운영하시는 사업자분의 경우에는 술에 취한 손님이 객실에서 리모컨을 던져가지고요. TV를 파손한 보상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텔에 사고가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에어컨에 실외기를 들이받아서 실외기가 파손된 보상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상대방이 무면허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골치 아플 수 있는 경우였는데요. 다행히 사업자분이 준비한 재물보험이 있어서 한시름 덜 수 있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분들이 재물보험을 준비하면 좋은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배상 책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실제로 많이 이제 나가는 건데요. 업소를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음식물 배상 책임이라든가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물보험이 자영업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일식이나 이제 횟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손님이 이제 음식물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배상된 사례들이 있고, 뭐 식중독도 이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음식점 내에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나 이제 포장이 많이 많아졌죠. 그래서 고객이 음식을 포장을 해서 가져가거나 배달을 시켜서 음식물을 먹은 후에 배탈이 나서 병원을 방문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음식점에서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음식 때문에 그랬는지 사실 밝히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배상이 되는 재물보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 안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먹은 거죠. 먹다가 치아 이제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배상이 되는 사례입니다. 지점장님이 줬던 껌 씹고 제가 어금니가 부러진 적 있잖아요. 네, 배상 안 해줄 건가? 죄송하지만 저는 자영업자가 아니라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배달받은 음식에서 날파리가 나왔다며 수십 곳의 족발집에서 돈을 뜯어낸 사람이 있다는 한 자영업자의 제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억지 협박을 일삼으며 돈을 뜯어내는 걸 알면서도 자영업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2년째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날파리 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죄송하다는 마음에 환불을 해드리겠다. 며칠 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같은 사람의 억지 협박에 수십 곳의 족발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협박 강도를 높여 보상금을 뜯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천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 부부. 음식에서 나온 뼈 조각에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했다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수두룩했습니다. 먼저 치료를 안 받으시고 굳이 왜 보험 처리를 왜요? 또 잘못됐어요? 이런 거 웃기네. 사인이 그냥 내 돈을 하고 그냥 시각청에 신고하고 인터넷 올리고 말게요. 행여 일이 커질까봐 불안해하는 자영업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 손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프죠. 짜증나죠. 동네 장사하는데 고객들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요즘엔 또 리뷰 이런 맞아. 것도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또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다 떨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리뷰는 좋은 리뷰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정말 본인 업장에 과실이 맞는지 악성 민원은 아닌지 판단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이제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업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좀 많이 있죠. 네. 이럴 때 배상 책임에 대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재물보험의 배상 책임 종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하나하나 CCBB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 요구 금액이나 상대방의 기존 청구 이력 등을 참고해서 진상조사 및 배상에 관련한 업무를 진행해 주니까 이런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보험사에 맡기시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에만 더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을 부르고 알아서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쵸.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한테 맡길 수가 있다. 내가 속편하게 내 일에 정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쉽게 공감이 되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보상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주차장 배상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나 직원이 고객의 수입 차량을 발렛 파킹하는 중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고객의 차량과 접촉해서 파손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마음 아픕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주차장 배상 책임이 준비되어 있다면 양쪽 차량을 수리처에 입고해서 수리하고 렌트카 사용에 대한 비용까지
보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든든한 네, 많이 보험이라고 든든하겠네요. 말씀을 꼭 필요한 드리고 거네요. 또 많이 발생하는 보상 사례인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의 보상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비가 온 날 손님이 업장 내부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도 배상된 사례가 있고, 이제 손님이 사업장에 들어오다가 사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는데 골절상을 입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례에도 이제 배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점 내 화장실을 가다가 앞에 손님이 문을 닫았는데 뒤따라오던 손님이 손이 끼어서 이제 골절된 매너가 없네요. 이거 잡아줘야지. 그렇죠. 골절된 사고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 경우도 배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보상 사례는 사업자의 잘못보다는 고객의 과실로 다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재물보험이 있다면 이런 경우도 안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고객 책임 많이 내면서 억울해하시는 사업장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요, 사업장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장 주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흔히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에 관한 준비는 잘 해놓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물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에게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보장보험료는 적당히 나와 있는데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고 설계한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적립보험료를 넣는 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고객이 적립보험료와 보장보험료의 개념을 잘 이해한 다음에 목돈 마련이나 손비 처리금에 또는 환급세액 등의 니즈가 생겨서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적립보험료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환급률이 높다라는 말만 듣고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는 상품으로 결정하신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시죠. 이미 재물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내 보험에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매월 수십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빠지는 건 아닌지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보험 이즈백은 적립보험료를 어느 정도 넣고 설계를 하나요? 그러니까 적립보험료를 넣으면 월보험료가 그만큼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설계사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는 것이 좋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고객님께서 적립보험료 넣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립보험을 넣지 않고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익만 생각해서 돈 조금 더 벌자고 적립보험료를 원치 않는 분들에게 적립보험료를 추가해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길게 보고 일하자는 저희 보험이즈의 모토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평수나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3에서 5만 원 사이의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또 일단은 내 사업장에 보험료는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보험이즈백에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험 견적이 궁금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설계사가 견적을 내준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돼서 재물보험 가입을 이제 망설이시는 사업자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희 보험이즈백을 통해서 적립보험료는 빼고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재물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물보험에 가입하실 때 같은 보험이라고 해도 보험사마다 특약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재물보험 취급하는 설계사가 많지 않아서 뭐 힘들 수도 있는데 나에게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 설계사와 충분히 함께 상담을 하시고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비교해서 나한테 필요한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즈백!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민, 윤재원, 이덕열, 이학주, 조주영은 에센마스터 유니온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